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오늘은 할인 및 공제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인과 공제 요소는 실제 지급 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거래 가격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할인이란 정해진 값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할인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따라 현금 할인, 수량 할인 그리고 충성도 할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물품 가격이 $100인 물품에 현금 할인 $30를 하는 경우 최종 물품 가격은 $70가 됩니다. 관세평가에서 할인에 대해 논하는 이유는 할인 후 금액 $70가 제일 방법, 즉 거래 가격의 기초로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인 금액 $30를 거래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이슈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할인 후 금액에 대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1방법 적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할인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인 후 금액에 제1방법 적용 불가 사유가 별도로 없다면 제1방법을 최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할인 후 금액은 어떤 할인인지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구매자와 판매자가 종전 가격 또는 시세보다 인하하여 합의한 가격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0인 자동차를 $30 할인하여 $70에 거래하기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인 후 금액인 $70는 제1방법 적용 불가 사유가 없다면 제1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할인의 다른 형태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미 합의한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재합의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동차를 $100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30를 할인하여 $70에 거래하기로 재합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할인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해당 할인이 수입 전에 발생하였다면 첫 번째 할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제1방법 적용 불가 사유가 없다면 제1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해당 할인이 수입 후에 발생하였다면 할인하기로 재합의된 가격은 수입 후 국내에서 합의된 가격입니다. 즉 수출 판매 가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격은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할인 금액은 종건 가격 또는 시세 등에 비교했을 때 차감된 금액으로 구매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지급 가격이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므로 할인 금액은 당연히 실제 지급 가격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인 금액은 거래 가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0인 자동차를 $30 할인해서 $70에 거래하기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할인 금액인 $30는 거래 가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는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할인 후 금액인 $70는 수입 전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된 가격이고 기타 제1방법 적용 불가 사유가 없다면 거래 가격의 기초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는 공제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실제 지급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공제 요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 요소란 구매자의 총 지급 금액에 해당 물품의 대가가 아닌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 금액에서 공제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총 $105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총 지급 금액에 해당 물품의 대가가 아닌 $5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5를 공제한 $100가 실제 지급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 대가가 아닌 요소를 모두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공제 요소 4가지에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제 요소 금액이 명백히 산정되어 실제 지급 가격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제 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공제 요소는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 물품에 관한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을 실제 지급 가격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가격은 해당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 가격은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가치의 합계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입 후 설치 비용은 수입 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제 요소는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을 실제 지급 가격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가격은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 가격은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가치의 합계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입항 도착 후 운송 비용은 수입 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제 요소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입니다. 해당 비용을 실제 지급 가격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가격은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 가격은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가치의 합계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에서 부과한 관세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제 요소는 연불 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입니다. 연불이자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 물품이나 그 선적 서류를 수령한 후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수입 거래 시 구매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해당 비용을 실제 지급 가격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다른 공제 요소와 다릅니다. 다른 공제 요소들은 해당 비용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연불이자는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가 아닌 연지급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물품과 무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급 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은 연불이자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불이자가 공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연불이자가 수입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두 번째,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세 번째, 해당 물품이 수입 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할인 및 공제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